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밖에 좀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올 때 살짝 멈추더라고요. 멈춥니다. 오늘 좀 한 8시 반쯤 나왔어요. 오늘 제가 좀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정말 좀 저녁 먹었는지 약간 속이 좀 안 좋아서 한 30분 좀 일찍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한 9시 정도까지 이제 사무실을 좀 지키는데, 뭐 이유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이게 손으로 하는, 정말 매뉴얼로 하는 그런 이제 회사죠. 물론 뭐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우리 회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 감독하시는 분들이 참 오랜 시간을 좀 투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8시 반에 나와서 보니까 지금 여기 좀 안 있는데 좀 일찍 들어갈 생각입니다. 근데도 뭐 오늘 또 한 꼭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좀 문득 좀 드려야 될 것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좀 들렸어요. 네, 저희 뉴스룸에 들렸습니다. 뭐 이 뉴스룸에 오면 항상 좀 느끼는 거지만, 뭐 이게 제 뉴스룸이고 제 스튜디오이긴 하지만 참 올 때마다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4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고, 2017년 9월 1일이죠. 딱 찍혀 있어요. 9월 1일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청년의 힘은 2016년이죠. 11월 17일로 돼 있을 겁니다. 11월 17일로 아마 허가를 받았고, 서울시로부터. 그리고 이제 청년 뉴스룸은 9월 1일로 했죠. 8월에 한창 여기서 공사를 하고 그랬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요즘 다 이제 뭐 돈벌이에 정신이 없고, 사람들이 뭐 유튜브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뭐 월급쟁이 부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번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마치 요즘엔 뭐 유튜브 보면은 어디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뭐 이렇게 전업 투자가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상당히 본인들이 이제 부를 과시하면서 상당한 부를 이제 만든 것처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참 많은 부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실제 그분들이 진짜 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진짜 뭐 또 마케팅용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누가 알겠습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돈이 얼마 있는지 알 길이 없죠. 자본주의란 것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자기 소신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 다 본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뭐 매번의 모든 결정을 다 본인들의 심재숙고하는 결정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한 80% 정도는 조직의 어떤 물 흐르는 대로 좀 따라가지고, 그리고 남이라기보다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또 상식에 의해서 따라가지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반드시 자기의 의견이 있어야 돼요. 네,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회사를 뭐 그만둔다든지 옮긴다든지 이럴 때도 막 그런 걱정이 많이 들 수 있죠. 그때도 결국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결정을 해왔고, 항상 그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옳았냐면 제 본능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80%의 상식과 20%의 본인의 직관,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서두에 제가 꼭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말씀 좀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효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게 기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뭐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뭐 기계가 움직이는 거, 뭐 엄청난 뭐 공장도 있고,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보면 이제 다 뭐 엄청난 뭐 기계가 있고 또는 뭐 제어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이제 그것을 돌리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인건비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 특히나 이제 뭐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제 그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이제 좀 비중은 높진 않을 수 있어도 규모는 상당히 크겠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삼성전자 제조업이죠. 뭐 특히나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업, 또 현대중공업 같은 제조업은 뭐 노조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협약 노사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더 부가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뭐 저희 회사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인건비 비중이 있는 회사죠. 근데 그게 뭐 어느 산업을 떠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인건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에요. 그 이유는 이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샘플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또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서방 선진국이란 나라가 지금 상당히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본인들이 소위 얘기해서 생산을 맡겨왔던 것들이 대부분 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싸게 뭔가를 공급받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중국입니다. 또는 동남아시아죠.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근데 사실 대부분이 중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영국도 이번에 뭐 7%, 8%, 9%까지 나왔죠. CPI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가 뭐 7%인가 8%가 나왔어요. 미국도 이제 그 정도 나왔던 거죠. 자, 보시면 여러분 눈치 좀 채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은 본인들의 어떤 소위 얘기해서 좀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해서 하드웨어라는 것이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일일이 다 뭐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 AI가 그것까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은 이제 그것도 그 고민도 끝나겠지만 아직은 선진국 국민이 하기에는 상당히 그 사람들을 부려서는 비싸게 돈을 줘야 될 것들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를 한테는 이제 넘긴 거죠. 그래서 싸게 어떻게 보면 공급을 받아서 그 제품이 상당히 싸게 공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의 물가들이 이제 그동안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들이 누려왔던 생활의 수준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물론 이렇게 봉쇄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항상 그 사람들이 낮은 가격의 임금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결국은 이제 점점 뭐 산업화가 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어떻게 보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대졸 초임이 지금 뭐 거의 연봉 5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연봉 5천이면 한 350에서 6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대만 같은 나라는 대졸 연봉 초임이 150에서 17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본이 한 200만 원에서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왜? 글로벌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세계적인 어떤 기업이 많다 보니까 임금 수준이 미국이나 영국에 맞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죠. 뭐 아무튼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싼 임금으로 이제 생산을 해주었던 국가들의 임금 자체가 상당히 오르기도 했고, 또 지금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가 이제 봉쇄되거나 생산에 차질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 러시아도 좀 거기다 이제 유가까지 말씀드렸지만 유가도 지금 상승 국면에 있는 거죠. 결국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원자재가 올랐다.
원자재 값이 올랐다, 뭐 세계적으로 원자재가 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가 오르는 이유도 결국은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석유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과정,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원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사람이 뭐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원자재를 캐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도 인건비 과정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크단 말이죠.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 우리가 소위 얘기해 섹터, 요즘 뭐 섹터란 말 잘 쓰죠. 앞으로 좀 유망한 섹터, 그래도 조금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인건비의 상승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섹터는 어디겠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바로 원자재를 적게 쓰고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을 적게 쓰는 산업이 되는 거죠. 그쪽이 아마 지금은 상당히 앞으로는 뭔가 좀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결국 이제 비용이 막 고비용 구조로 가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인풋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만큼의 단가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영업이익이 뭐 현대자동차 한 5에서 7%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적지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무역을 통해서 또는 글로벌 생산 판매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적은 것들을 좀 상쇄해왔던 그런 어떤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선박,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이제 작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마켓쉐어를 크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퍼스트 최고의 어떤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인 것을 이용해서 그나마 버텼던 이제 기업들이 1위 기업은 좀 나을 거예요.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거죠. 예. 왜? 이제 그 7%나 5%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원자재나 인건비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가 갑자기 늘어나진 않거든요. 판매는 정해져 있는데 이 비용이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마진이 줄거나 또는 역전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상황이 이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산업들, 대표적인 게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뭐 지금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이런 회사들. 다만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거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1,300원이 무너졌어요. 1,300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1,000원이었는데 뭐 몇 달 전에 1,000원이었던 것이 지금 1,300원이 되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만 있어도 30%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거라든지 뭐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전망이 되게 좋겠다, 영업이익률이 좋겠다, 좋아서 사놓은 것들이 지금 이제 투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용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개인들이 이제 신용을 통해서 사놨던 것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서 더더욱 이제 투매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뭐 여기서 뭐 주식을 뭘 사라 마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았던 기업들이 그나마 덜 절 거라는 겁니다. 예, 덜 힘들어요. 영업이익률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 비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반도체라든지 요즘에는 뭐 정유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거의 사람을 많이 안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유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주가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도 말이죠. 이유는 뭐죠? 앞으로 이 고유가라는 것이 뭐 계속 올라갈 걸, 고유가가 뭐 그렇다고 지금 이제 120달러지만 이렇게 뭐 500달러 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는 여기서 뭐 더 이상 이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지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결국은 인건비라든지
기타등등. 사실 뭐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획값도 오를 것이고, 뭐 원유를 파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부자재 값들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같은 기름을 퍼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은 어떤 기업들도 지금 앞으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고비용 구조의 생산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돼서 그 비용을 빼고 나서도 이익이 남는 회사들이 지금은 아마 살아남고, 그 살아남는 회사들이 결국은 전체를 커버리지하는, 한마디로 또 이제 부실해서 넘어지는 회사들을 또 인수하는, 그래서 결국은 또 새로운 산업이 재편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제 제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좀 앞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뜨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가상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화 뭐죠 그거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이게 누워 있잖아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가상 세계에 사는 건데, 말 그대로 인간은 가만히 있고 뭐 움직이는 게 없어요. 전기만 있는 거죠. 뭔가 그래픽이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세계입니다. 예.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세계죠.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죠. 제가 뭐 기억을, 요즘 자꾸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저도 이제 조금 까박까박 머리가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메타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같은 개념인데, 그런 메타버스라든지, 그건 또 AI라든지, 사실 AI라는 것도 결국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뭐 지금 뭐 AI를 통해서 뭐 군사, 뭐 사람이 타지 않는 뭐 전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전차. 그러면 우리가 전차를 하나 만드는데 사람이 안에 타기 위해서 또 부대적인 시설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거기 앉기 위한 뭐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또 뭐 용변을 보든다든지, 안에서 뭘 먹는다든지, 또 사람이 있기 위해서 뭐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안에 뭐 60도든 70도가 돼도 상관없는 거지, 기계니까. 그러니까 탱크 자체가 AI가 들어감으로써 탱크의 어떤 생산 단가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탱크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트롤, 소위 얘기해서 계획 비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계획 비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다쳤을 때 얼마를 뭐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인이라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됨으로써, 인간이 대체됨으로써 일어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는, 그래서 AI나 메타버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AI는 인간이 수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용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원자재라든지 인건비라는 것이 거의 들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뭐 지금 뭐 시위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영국이라든지 미국, 뭐 캐나다, 뭐 심지어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지금 이제 월급 올려달라, 뭐 170만 원대 초봉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원자재 값은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지금 월급으로 살기는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어떤 시위라든지 요구를 할 것이고, 거기에 결국은 이제 선거에 어떻게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무턱대고 그 사람들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도 따라 올라가게 될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쓰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사람을 쓰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가상현실 세계하고 결국은 AI 시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만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재라든지 인건비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실물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약화될 것 같고, 실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일반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 뭐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예.
뭐 이런 총 같은 걸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냥 메타버스에서 가상현실에서 총을 쏘는 거지 실제 뭐 이런 총을 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폭락을 겪었던 이런 가상화폐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 가상화폐 또한 어떤 뭔가의 어떤 단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값이 들지 않는 분야고 또 그쪽의 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더리움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일서에 의하면 뭐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단순한 어떤 결제 수단이지만 이더리움은 상당히 체계화되고 아주 상당히 세련된 결제 수단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왠지 그런 분야 쪽으로도 결국은 가상화폐라는 것이 이런 어떤 원자재 값의 상승, 그러니까 실생활이 되게 비용이 비싸진 거예요. 이제는 이제 뭔가 새로 이게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을 사더라도 옛날엔 책이 12,000원이었다면 지금은 뭐 책 한 권이면 5만